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등락폭이 좀 심합니다. 5%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4월 실적 발표 전에는 팔지 마라. 메모리 슈퍼사이클 신호가 보인다는 얘기죠. 오늘 얘기는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이 신문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오늘 한번 좀 분석을 해볼 겁니다. 주식 얘기면서도 반도체 이야기고 반도체 이야기면서도 주식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노근창 센터장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무조건 맞고 개인이 무조건 틀리다는 시각은 지금 시대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4년 9월 한 글로벌 투자 회사가 모건 스탠리죠.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겨울이 닥친다, 윈터 룸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겨울이 오지 않고 시장이 불타올랐잖아요. 결국 수급은 펀더멘털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나 기관은 좀 팔고 개미들은 그냥 그것을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전문가는 말을 합니다. 지금은 다 팔 때가 아니다. 여기다 다라는 말이 들어갔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근창 센터장의 발언을 수급이라든가 투자 심리, 메모리 가격과 실적, HBM의 경쟁 구도,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중국 리스크까지 이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AI, 미국, 빅테크 이렇게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근창 센터장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팔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받아먹고 있죠. 외국인들은 이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때문에 팔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도 다른 섹터로 갈 만한 것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다시 반도체를 사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도체 코스피 시장을 본다 그러면 오늘도 62.69 포인트가 올라서 5,364입니다. 뭐 계속 역대급 실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은 팔다가도 판단을 바꿔서 다시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는 분명히 숫자가 분명히 나오는 산업이기 때문에 수급은 결국 펀더멘털에 수렴한다.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실적 발표인 한 4월 중순경에 그때 실적 발표를 보고 그때 움직여도 된다는 얘기죠. 수급하고 투자 심리를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 대 개인, 외국인이 무조건 옳다 정답 아닙니다. 개인은 오답 아닙니다. 이런 프레임이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보유 비중이 커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워낙에 투자 폭이 크다 보니까 일부 팔고 또 일부 사고 이런 거죠. 판단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매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반도체는 숫자, 가격, 출하, 수익성이 명확한 산업입니다. 결국 수급은 결국 펀더멘털로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누가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산업의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메모리 가격의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역사적인 국면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26년 1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폭 역시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PC DRAM은 전년 분기 대비해서 100%, 전분기 대비해서 100%, SSD는 100% 이상, 모바일 DRAM은 90% 정도, 서버 DRAM은 95%대로, 그 다음에 메모리 원가 구조,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원가는 재료비가 10에서 15%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이 재료비 비중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수익률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 효과가 매입 총 이출 이익률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영업 이익률로 이제 바로 그냥 직결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다가 지금 쫙 다 써놨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4월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는 답할 타이밍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삼성전자 이어서 SK 하이닉스가 HBM4를 엔비디아에다
출하를 합니다. 양산이 아닙니다. 지금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타이밍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팔 때가 아니다. 지금 적어도 1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 4월 초중순까지는 기다려보고 움직여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HBM 섹터를 한번 볼까요? HBM3, HBM3E죠. HBM4로 전환이 바뀌죠. 그래서 HBM3, 3E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절대 우위를 차지했던 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HBM4에서는 삼성전자의 입지가 개선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비율을 든다 그러면 HBM3는 1차선 시속 한 100km 정도, 그 다음에 HBM4는 20차선에 시속 130km다. 이렇게 이제 예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든 거예요. 이렇게 제 말이 아니고 노건창 센터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역폭이라든가 병렬성 확대로 해서 고객사 입장에서 공급사 다변화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4에서는 마이크론이 탈락을 했다, SK가 2등이고 삼성이 1등이다, 이런 게 지금 구분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빈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HBM이라도 상, 중, 하로 나눠서 지금으로 봐서는 삼성이 일단 상으로 갔어요. 그런데 물량이 적어요. 점유율이 20%밖에 안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 빈, 그러니까 빈 2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가져가는데 대략 점유율이 60에서 70%라는 거죠. 마이크론은 이제 빈 중에서 하죠. 빈 3 정도 되는데 아마 점유율은 10에서 20% 그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에서는 삼성, SK, 마이크론 이 세 개 회사를 멀티벤더 이 변대를 다변화하면서 그냥 적절하게 삼성은 몇 퍼센트, 20%, SK는 6, 70%,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1, 20% 이런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또 살펴보면 HBM4는 누가 독주하느냐 보다는 누가 더 안정적인 파트냐 하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최초라는 거, HBM4를 최초에 공급한다는 타이틀은 삼성이 가져가고 누가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가는 싸움에서는 SK가 이길 것이라는 얘기죠. 밸류에이션 섹터를 또 본다면 주가가 이제 고점 논쟁이 있죠. 삼성,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PER 주가 수익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건창 센터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올라도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주가 수익 비율은 싼 상황이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을 따라오려면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이제 모건 스탠리가 곧 겨울이 닥친다, 윈터 룸 보고 이후에 SK 주가가 몇 퍼센트가 올랐냐? 449%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의 분석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라든가 그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마시라는 얘기. 이 자료가 24년에 있었던 겁니다. 24년 9월 15일 날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글로벌 테크놀로지 분석 보고서입니다. 메모리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 맞아 떨어졌습니다. 449%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점 공포보다는 26년도 1분기 실적 확인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보가 매우 자유롭게 공개되는 시대고 누구나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이기에 외국인, 기관, 개인으로 나눠서 보면 안 되고 내가 어떤 무게중심을 가지고 이 산업을 바라보느냐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간 핵심 메시지를 보면 지금은 고점 걱정보다 26년도 1분기 실적이 주가를 따라잡는 구간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는 얘기가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한국을 단기간 내 위협하기 어려운 세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입니다. EUV입니다.
EUV는 지금 미국이 절대로 중국에 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7나노 이하, D램 1B 이하, 1A까지는 마이크론도 EUV 없이 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1B 이하에서는 EUV 없이는 한계를 나타낼 겁니다. 혹시 만든다 할지라도 수율은 아주 그냥 형편없을 것이고 그냥 단가만 비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요죠. 글로벌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 수요의 90%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는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중국 반도체가 뭐 우리 국산 그 반도체에 비해서 거의 반값 뭐 이렇게 하는데 품질을 그다음에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정치죠. 기술 제재라든가 중국이 기술 제재를 엄청나게 하죠. 장비 제재하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중국은 대체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장 플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저급한 D램을 만들어 가지고 자국 시장에 팔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나라별 26년도 HBM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삼성하고 한국이 SK가 30만 장입니다. 이거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중국은 6만 장. 올해 이제 아마 HBM3가 생산이 될 예정인데 아주 뭐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미국이 5만 장은 마이크론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의 싸움인 거지. 아직 중국이 HBM3를 만든다 할지라도 글로벌하게 팔려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AI 미국 이제 그 빅테크 섹터를 한번 보면 조정의 본질. 최근 반도체 조정 원인은 엔스로픽의 B2B AI 에이전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엔스로픽 B2B AI 에이전트라는 건 뭐냐면 엔스로픽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내놓은 업무 자동화 의사결정용 AI 에이전트, AI 비서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 대신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까지 하는 AI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거 엔스로픽 때문에 뭐 주가가 그냥 뚝 떨어지고 했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뭐 시장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 뭐 경쟁사들의 방어를 위해 더 투자하고 AI 에이전트의 핵심은 추론입니다. 추론. 결국은 추론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는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 그런 얘기를 여기에 지금 다 풀어놨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 또 한번 살펴보면 AI 에이전트는 반도체 수요의 적이 아니라 메모리 수요를 폭발시키는 가속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HBM 여기에 절대 플러스 요인이지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다. 이 위에 모든 얘기들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HBM 플러스 메모리 가격 슈퍼사이클 플러스 실적 확인하기 하는 전 구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메모리가 지금 메가사이클이 아니라 뭐 그냥 그 슈퍼사이클, 메가사이클, 기가사이클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 주식은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팔 때는 아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사이클, 메가사이클, 기가사이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적어도 4월 한 초중순에 삼성 SK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을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